자, 챕터 12 형용사와 부사 관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중에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형용사하고 부사는 기본적으로 수식어라는 거. 자, 수식어라는 거는 이제 꾸며주는 말인 거죠. 그러면 꾸며주는 대상이 좀 다른데 형용사는 일단 명사를 꾸며주고요. 부사는 형용사, 부사, 또 동사, 또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꾸며줄 때 위치가 중요한데 일단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또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근데 형용사가 한 단어인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요. 형용사가 뒤에 이런 뭐 기타 뭐 수식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기 식구를 데리고 나오면 이게 좀 길어지겠죠. 그럼 두 단어 이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뒤에서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그 위치를 좀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 thing나 body 또 one 자 이렇게 끝나는 명사는 부정대명사라고 우리가 불러요. 뭐 something, somebody, 뭐 anything, anybody, everybod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명사긴 하고 뒤에 이제 형용사가 한 단어여도 아무리 한 단어여도 이 형용사는 앞에 쓰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서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고 뒤에서 꾸며야 된다는 거. 요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차가운 어떤 거 그러면 something cold 이렇게 해야지 cold something 자 요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사가 위치는 어디에 나오냐 꾸며줄 때 자, 형용사를 꾸며줄 때 부사 앞에서 꾸밉니다. 이렇게 자 부사를 꾸밀 때도 마찬가지 꾸며주는 부사가 앞에 와서 뒤에 부사를 꾸며주고요. 근데 동사를 꾸며줄 때는 부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줘요. 그 문장 전체를 꾸며줄 경우에는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는데 부사와 문장 전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짓는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형용사가 부사보다 한 가지 더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이 보어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보어. 보어라고 하는 거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데 자, 그 보충 설명해주는 말,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또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자, 이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격 보어는 이 주어 동사. 자, 이 동사는 보통 불완전한 동사거든요. 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보충 설명해줘야 되는 이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어로 자리에 이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은 이 뒤에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가 필요한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역할과 쓰임이라고 했어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생김새라든지 또는 성질이 어떠한가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뭐 생김새라고 하면은 뭐 잘생긴, 못생긴, 귀여운 뭐 등등등 이런 것이고 성질도 마찬가지 뭐 차가운, 뜨거운, 무거운 뭐 긴, 짧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해석이 받침 니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기본적인 해석이 받침 니은 아니면 뭐뭐의다. 자, 이 두 가지 해석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형용사의 이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용법으로 쓰이는 건데 이제 소위 말해서 수식 그러니까 수식하는 형용사다. 그걸 이제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서술적이라고 하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어에 쓰인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한정용법 수식으로 쓰이는 그 형용사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고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고요. 그래서 명사의 뭐 모습이나 성질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고요.
자,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한 단어일 경우에, 자, 그리고 명사 뒤에서 꾸밀 때는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고요. 예문 보면 Jenny is a cheerful girl. 자, 제니가 아주 쾌활한 소녀이다. 이 쾌활한이라는 형용사가 한 단어죠. 그래서 지금 걸이라는 이 소녀 명사 앞에서 이렇게 걸을 꾸며주고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David met an old friend. 데이비드는 옛날 친구, 그러니까 오래된 옛 친구를 만났다. 그랬을 때 오래된 옛 이 뜻의 형용사가 한 단어여서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2번은 뒤에서 꾸미는 경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thing, 띵이라든지 원이라든지 body라든지 자 이런 걸로 끝나는 그런 명사,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형용사가 뒤에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만 예를 들면 somebody. 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some은 말하자면 이게 형용사 개념이에요. body가 이게 명사 개념이고. 그래서 만약에 형용사를 앞에 쓰게 되면 형용사가 형용사를 꾸미는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뒤에 쓰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쓰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이 somebody라고 하는 거는 이 some이라는 형용사와 body라는 명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형용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용사 뒤에 다른 어구가 따라올 때, 즉 두 단어 이상이 될 때, 자 그러면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have a book. 자, book이라는 명사를 useful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useful for you to finish the work라고 하는 뒤에 이제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일을 끝마치는데 유용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꾸며주는 말 형용사 이하가 두 단어 이상이 됐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자,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어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어나 목적어 어떤 상태인지 자 그런 걸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자,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The musical was interesting. 그러니까 그 뮤지컬이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이 뮤지컬의 성질을 지금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격 보어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기호로는 SC라고 하는데 보통 SC라고 안 적고 주격 보어는 그냥 C라고 적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The flowers smell good. smell은 냄새를 맡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냄새가 나다예요. 무슨 냄새가 나다. 즉, 이 무슨에 해당하는 말을 지금 형용사로 쓴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슨이란 말이 없다면 이게 완벽할 텐데 이 말이 들어가야지만 완벽해지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동사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동사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로 형용사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은 굿,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죠. 자,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목적어를. 그래서 나는 그 영화가 보링,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즉 영화 자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걸 목적격 보어, 줄여서 그냥 목적 보어, 목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지금 형용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그런 용도로는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어로만 쓰이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단어 앞 철자가 A로 시작해요. 여기도 보면은 afraid, alive, alone, awake,
asleep, alike 이런 것처럼. 근데 glad는 어는 없지만 요것도 그러니까 뭐 기쁜 소년 해가지고 여기다가 glad boy, 기쁜 소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the boy is glad to meet her. 이렇게는 돼도,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뒤에 이 소년, 즉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로는 가능하나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즉 서술적 용법으로는 가능하나 이런 식으로 한정적 용법, 즉 수식해주는 용도로는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글래드 하나는 좀 주의해서 알아둡시다. 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다가 뭘 적었냐면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 한 단어지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얘는 세무 정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잘 쓰이질 않기 때문에. 자,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 정리했는데 서술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는 안 된다. 앞에서는 꾸미지 못한다. 설명했죠? 근데 얘가 여기 보면은 뒤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asleep이 서술 형용사인데 baby라는 명사를 지금 뒤에서 꾸미고 있죠. 뒤에서. 지금 거기다가 얘는 한 단어예요. 근데 뒤에서 이게 왜 가능하냐? 아직 저하고 배우진 않았지만 이 사이에는, 이 명사와 서술 형용사 사이에는 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과 이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가능해요. 자, 요게 생략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 생략되고 남은 얘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 단독으로 그냥 후이즈가 없다고 본다면, 후이즈가 없다고 보면은 왠지 한정용법으로 쓰인 것 같겠지만 사실은 여기 동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사 뒤에 얘는 보호로 쓰였던 거예요. 보호로. 즉 서술적으로 쓰인 게 맞았던 거예요. 다만 눈에 이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베이비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서술 형용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돼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그런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밀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alive bear,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bear alive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문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2를 보면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더와 합쳐지게 되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가 된다. 자, 이걸 명심하세요. 형용사 앞에 더가 있으면 형용사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로 이제 뜻을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뭐한 사람들, 자,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또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머리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에 붙인 이름인 거예요. 사랑, 우정, 평화, 뭐 이런 것들, 행복, 이런 것들, 청춘,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게 추상명사고요. 또 때로는 그냥 뭐뭐한 사람 해가지고 얘는 이제 복수 보통명사화 됐다라고 해요. 복수 보통명사.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쓸 경우에는 복수동사 are 이런 걸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추상명사는 잘 나오진 않지만 얘는 단수명사가 되는 거야.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동사를 쓸 때는 단수 동사 is, was 이런 걸 써야 되고요. 자, 뭐뭐한 사람도 이것도 단수 보통명사가 되기 때문에 자, 단수 보통명사니까 이것도 동사를 쓴다 그러면 is, was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e happy라고 했을 때 happy는 형용사 맞지만 더 happy가 되면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복한 사람들, 자 이런 뜻이 되고 복수 취급이니까 동사는 are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근데 얘가 행복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수로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걸 복수 보통명사 이렇게 부르고요. 자, 형용사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뭐뭐한 사람들 이런 뜻이 돼서 이 보통명사로서 복수 취급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수 취급. 자, 그래서 여기 보면 the rich 하면은 rich people인 거죠.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the old 하면 old people, 그래서 노인들. the Chinese 하면은 Chinese people이니까 중국인들. the English,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냥 English는 영어지만 the English는 영국 사람들이 됩니다. English people. the poor 하면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the young 하면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 청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 보면 she went to India to help the sick and the poor. 자, 여기 sick 형용사, poor 형용사지만 the sick, the poor 했으니까 이거는 병든 사람들, 그래서 병자들, 그리고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녀는 인도로 이 병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 그런 얘기고 the Koreans 여기도 마찬가지. 코리안이 한국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한국인들 이렇게 되겠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are kind 친절하다. 외국인들한테 친절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포인트 업을 보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로 취급한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the rich 했는데 뒤에 보니까 not always는 항상 뭐뭐인 건 아니다.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부유함이겠어요? 부자들이겠어요? 당연히 부자들이겠죠. 그래서 R로 받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자, 포인트 3 보면 수량 형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수량 형용사는 수와 양을 나타내는 그런 형사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many, much, a lot of 이거는 많은이란 의미는 같은데 이 many 뒤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요. 이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즉 단수 취급하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되고요. a lot of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게 a lot of 말고 lots of도 있고 plenty of도 있어요. 다 셋 다 많은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자, 명사 앞에 쓰이고요. 당연히 한 단어니까. 그리고 그 수나 양을 표시하는 형용사를 말한다. 자, 여기 보면 a lot of는 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건 한 덩어리, 한 묶음으로 봐서 명사 앞에서 꾸밉니다. 자, 모두 많은이라는 뜻이지만 쓰임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보면 자, many는 수에 쓴다 그랬어요. 수에. 그래서 여기 보면 셀 수 있는 명사 반드시 복수형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a number of예요. 특히 여기 a예요. the number of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a number of가 이게 many하고 같다. 많은이란 뜻이다. 그래서 I made too many mistakes. 자, many 뒤에 mistakes s가 붙었죠? 요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많은 실수를 했다. 이 얘기죠. 자, 그에 반해서 much는 a great deal of하고 같은데 이건 셀 수 없는 명사하고 써요. 반드시 셀 수 없는 명사하고 쓰고 그래서 여기 보면 help 보이죠? help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 하나, 도움 둘 안 되겠죠. 그래서 much help.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자, 이렇게 해야지 many help는 안 된다는 거. a lot of는 둘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lots of 또는 plenty of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형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이 자체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형은 없어요. 그래서 a lot of teenagers 이건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를 써서 많은 10대들이 이렇게 한 거고요. 자, lots of vitamin C 비타민 C 이거 셀 수가 없어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lots of 비타민 C, 바이타민 C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쓰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와 같이 쓴다. 그래서 여기 보면 friends s 붙었죠? 셀 수 있으니까 many. 자, 여기는 sugar 설탕은 셀 수가 없어요. 가루로 돼 있잖아요. 가루는 셀 수가 없습니다. 양이에요. 그래서 much. 자,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즉 복수형이랑 함께 쓸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와도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did you have much fun? 자, fun, much를 썼어요. 이렇게 너 파티에서 재밌었니? 그랬더니 a lot of fun, a lot of fun 된다고요. 여기도 I don't have many things to do now.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 그래서 여기 things 복수 형태가 왔으니까 a lot of 충분히 가능합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다 가능해요. 자, many하고 much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자, 수량형 문사 2를 볼게요. 사실 요게 많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퓨와 리를은 자, 여기는 지금 표를 요렇게 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할게요. 표를 다시 자, 요걸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퓨와 리를이 있어요. 그리고 퓨와 리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눈 기준이 있을 것이고 요거와 요거로 그리고 요렇게 나눈 기준도 있겠죠. 요거와 요거로 그러면 일단 여기 세로로 요렇게 나눈 기준 그러니까 퓨, 퓨와 리를, 어리를 나눈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하고 쓰는 거고 리를과 어리는 셀 수 없는 명사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퓨나 퓨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하고만 써요. 단수형하고 쓰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뭐겠어요? 셀 수 없으니까 단수형 명사가 오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퓨 리를과 퓨 어리를 나눈 기준은 뭐냐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위에 거는 어가 없고 밑에 거는 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나눈 기준은 뭐냐 이걸 나눈 기준은 어가 없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어가 있으면 이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해석할 때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밑에 거는 조금 있는이 되는 거예요. 퓨나 어리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설명한 거를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천천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 나눈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셀 수 있냐 없냐로 나눈 거냐 아니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나눈 거냐. 그래서 여기 퓨 리를 나왔는데 자, 퓨는 셀 수 있는 명사 즉 복수형 반드시 복수예요. 함께 쓰고 리를은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퓨가 있어요. 그리고 퓨가 있고 quite a 퓨가 있고 자, 전부 얘네들은 셀 수 있는 명사 즉 복수형하고 쓰고요. 근데 요 밑에 보면 a little, quite a little, not a little 상관없어요. 여기도 not a few. 자, 얘네들은 반드시 셀 수 없는 명사하고 쓴다는 거. 그래서 얘 보면 a few members 보이죠? 자, 그리고 어가 있죠. 그러면 몇 명의 회원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few people 자, 복수명사 people 쓴 것까지는 좋은데 어가 없죠. 그러면 얘는 긍정이 아니고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부정으로. 즉 여기 could solve가 해결할 수 있었다 라고 돼 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해석한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quite a few. 자, a few 앞에 quite가 붙으면 이거는 여기 보면 꽤 많은, 상당한 수의, 즉 적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problems,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quite a few problems, not a few problems. not이나 quite가 붙었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a little, quite a little 똑같아요. 자, 크림은 셀 수가 없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a little cream 하면 어가 있죠. 그러면 긍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약간의 크림을 더해주세요. 추가해주세요.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근데 여기 보니까 little doubt예요. doubt는 의심인데 의심을 셀 수가 없죠. 이런 게 이제 추상명사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little이에요. 어가 없죠. 그럼 얘는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의심하지 않았다. 부정으로 해석한다는 거. 자, 어가 있으면 긍정, 어가 있으면 긍정, 어가 없으면 부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not a little이나 quite a little. 돈이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 이렇게 되는 거죠. 돈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었다 얘기죠. 자, 그가 어렸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2번에 little이 부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부사로. 그래서 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사, 동사, 부사를 꾸며줄 수 있죠. 수식어가 되죠. 그래서 a little tired가 피곤한이라는 형용사인데 a little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피곤하다, 조금 피곤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little이에요. little. 그러면 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 잤다를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잤다가 아니고 거의 자지 못했다, 거의 못 잤다,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해석한다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요 해석을 긍정으로 할 것이냐 부정으로 할 것이냐, 자, 그걸 잘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5는 some and인데 앞에 부정대명사 편에서 something, somebody, anything, 뭐 anyone, anybody 뭐 이런 거 조금 했는데, some any는 일단 some은 긍정문에 쓰인다. 그리고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인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자,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not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 의문문은 물어보는 문장이죠. 자, 긍정문은 not이 없는, 자, 그런 얘기. 그래서 some과 any는 둘 다 조금, 약간이란 뜻이고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둘 다 써요. 상관없어요. some, any 뒤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요. 자, 여기 차이점을 보면 some은 주로 긍정문에 쓰인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Dr. Shepard gave me some advice. 나에게 약간의 충고를 해주었다. 자, not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긍정문에 쓴 거고, 자, any는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 쓴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she won't. 자, 여기 not이 들어갔죠.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any help 이래야지 some help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는 do you have. 자, 끝에 보면 question mark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 plans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some plans 이게 아니고. 자, 근데 some은 자, 권유나 요청할 때 권유나 요청을 나타내는 그런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문이긴 한데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의문문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뭔가 권유하거나 요청할 때 그때는 some을 써요. 그래서 why don't you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땠는데 why don't you have some cake? 케이크 좀 먹는 게 어때? 상대방한테 권하고 있죠. 자,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any를 쓰지 않고 some을 쓴다는 거고요. Can you show me some cameras? 자, 요것도 can you show me? 뭔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거는 권유하고 있는 거고 밑에 거는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any를 쓰지 않고 some cameras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반대로 또 any를 아까
부정문 아니고 의문문에 쓴다고 했는데 any를 긍정문에 쓰면 이건 뭔가 좀 강조가 돼요. 강조. 그래서 어느 뭐뭐, 어떤 뭐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you can take, 너가 가질 수 있다, 가져도 된다. 근데 긍정문이잖아요. not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some을 안 쓰고 any를 썼어요. 그러면 어떤 CD라도 가져도 돼.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어떤 뭐뭐라도, 어느 뭐뭐라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형용사 부사 파트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오면 충분히 다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2-6 포인트를 보면 each하고 both가 있어요. 일단 each는 특징이 각각의, 개개의 이런 뜻이 된다는 거. 이 both는 둘 다, 둘 다의, 뭐 두 개의. 자,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each는 각각 이런 의미고 both는 둘 다라는 의미고 all은 셋 이상의 모두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each, every가 보이죠? 아,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모든 이런 뜻이 되다 보니까 이걸 복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얘는 단수 명사랑 쓰고, 그래서 항상 단수 취급해서 동사도 단수 동사랑만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is라든지 뭐 has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동사들하고만 써야 돼요. 알겠죠? each 뒤에는 단수 명사, 단수 동사. every 뒤에도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그래서 each student, s 안 붙었죠? 그래서 각각의 학생이 여기 has 보이죠? have가 되면 안 돼요. have는 복수형 동사이기 때문에 has to hand in,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들의 에세이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I know every name. 자, name 단수명사. 그래서 모든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 name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both는 둘에, several은 몇몇에. 자, 이거는 말 자체에 둘, 몇몇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명사랑 써요. 그래서 항상 복수 취급이고, 그래서 동사를 쓴다면 맨날 복수 동사랑만 쓰겠죠. 그래서 are이라든지 have라든지, 자, 이런 동사들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both women 보이죠? 여기 e로 끝난 복수명사예요. 그래서 both women are 보이죠? 두 여자 모두 한국인들이다. 자, cut the apple into several pieces. 자, piece에 이렇게 s가 붙었죠. 그러니까 여러 조각으로 잘라라. 그 다음에 all은, 자, 아까 every하고 each하고는 다른 게 이 모든이 있고, 또 not any가 합치면 no가 돼요. 자, not any가 합치면 no다. 반대로 no를 쪼개면 not any다. 자, 그리고 most는 대부분의 이런 뜻이고요. 자, 얘는 all 뒤에 이제 복수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요. 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ll이 나왔는데 all 뒤에 뭐가 나왔다? students. 복수명사 나왔죠? 그럼 모든 학생들은 should wear. 자, 유니폼, 교복 이런 걸 입어야 된다 얘기고. 자, there aren't any. 자, 여기 not과 any 보이죠? not any. 그걸 하나로 합친 게 n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편지가 없다 얘기죠. 자, I like most Thai dishes. 자, most 그러니까 대부분의 태국 음식은 좋아한다. 대부분의 태국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기수서술을 이용한 숫자 표현이에요. 숫자 표현. 자, 기수서수 이 말부터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기수는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그런 수고요. 서수는 순서나 차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숫자. 자, 그걸 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는 여기 보면 개수, 그러니까 몇 개, 몇 명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고, 서수는 순서, 즉 몇 번째 이걸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서수는 기수 끝에다가 th를 붙이는 거예요. th. 그리고 서수 앞에는 보통 더를 쓴다. 그러니까 서수가 이제 뭐 first,
second, third. 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fourth, fifth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fifth는 좀 특이하죠. 이렇게 sixth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기수잖아요. 기수 뒤에다가 이렇게 요건 좀 특징적으로 있는 거고 th를 붙이게 되면 그게 서수가 되는 거고 서수는 보통 이렇게 앞에다가 덜을 붙여 쓴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걸 읽는 방법은 명사 뒤에 숫자 이렇게 나와서 읽는 거는 명사를 먼저 읽고 기수를 읽거나 아니면 서수를 먼저 읽고 이 명사를 말할 수가 있어요. 알죠? 근데 서수를 말할 때는 앞에다가 덜을 붙여서 말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lesson, 자, 명사를 먼저 읽었죠? 그러면 기수로 12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숫자를 먼저 읽는다 그러면 덜을 붙여서 the 12th lesson 이렇게. 자, part 3도 마찬가지. part 3 하든가 아니면 the third part 되죠? World War II 이것도 마찬가지. World War II 하든가 아니면 the second World War 됐죠? 그런데 인물이 있죠. 인물을 나타낼 때는 이름을 말하고 서수 이렇게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차드 한 다음에 서수로 the third 이런 식으로. 리차드 3가 아니고요. 리차드 the third. 자, 사람은 인물을 나타낼 땐 이름 다음에 그 사람 이름 다음에 더 플러스 서수다. 자, 요걸 기억해 두세요. 이름 다음에 더 플러스 서수. 자, 분수 읽기. 사실은 분수 읽기가 가장 자주 물어봐요. 아마 전기 나중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전기 평가에는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분자를 먼저 읽고요. 분모는 나중에 읽어요. 그러니까 분자는 이게 분모고 위에 있는 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읽는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읽고 얘를 나중에 읽고. 자, 그래서 분자는 기수로 읽고요. 분모는 서수로 읽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기수 1, 2, 3, 4 이렇게 읽고 분모는 서수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서수 더는 생략해서 읽는다. 알겠죠? the third, the fourth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third, fourth. 근데 요게 3번이 많이 틀리는 건데 분자가 2 이상이면 그러니까 분자 위에 거가 2 이상이면 분모에 s를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1은 어라고 읽고 1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요 절반은 또 half거든요. 그래서 half 하거나 아니면 1 half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4분의 1은 또 이 1은 아니면 1인데 이 4를 또 quarter라고 읽어요. 그래서 a quarter, 1 quarter 아니면 이게 서술을 읽으면 false잖아요. 그래서 1 fourth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요거 읽는 법이 이제 중요한 거죠. 4분의 3. 그러면 위에 분자를 먼저 읽어서 기수로 3 해놓고 이 밑에 분모는 서술을 읽는데 그냥 false만 하면 안 되고 이 분자가 2 이상이기 때문에 false에다가 s 붙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4는 quarter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quarter하고 거기다가 s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3/4 아니면 3/4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5분의 2 마찬가지로 분자 2 기수를 읽어주고 자, 밑에 분모는 서수로 fifth 하는데 여기다가 2 이상이기 때문에 분자가 2 이상이니까 s까지 붙여서 2/5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 분수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어렸을 때 배우긴 했는데 무슨 분수 뭐 부른 명칭 있잖아요. 하여간 요건 따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5 해놓고 and 한 다음에 요걸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3, 8 이런 식으로 5 and 3/8 자, 분수 읽는 거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주의할 숫자 표현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숫자가 나오고 여기 보면 다 숫자가 먼저 나오죠.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나타내는 어떤 단위 명사가 나오고 여기도 단위 명사 나오죠. 여기도 단위 명사 나오고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데 이 뒤에 형용사까지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형용사 나오고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느냐
아니면 숫자 단위 명사가 한 덩어리 돼서 명사를 꾸며주냐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숫자 단위 명사 형용사 요 사이사이에 뭘 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2 이상이면 이 단위 명사도 복수형으로 써줘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숫자 단위 명사 형용사일 때 숫자가 복수면 2 이상이면 단위 명사도 복수형을 쓴다. 자, 예문 보면 12 숫자죠. 12. 자, 여기에 year 이게 단위 명사인 거예요. 근데 12니까 여기다가 복수 명사. 즉 s를 붙여서 그리고 나서 형용사. 알겠죠? 12살이다. 12 years old. 요것만 보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이 숫자 단위 명사 형용사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픈. 그러면 요게 이 숫자가 아무리 2 이상인다 하더라도 이 단위 명사는 단수형으로 씁니다. 단수형으로. 알겠죠? s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 단위 명사 형용사가 하이픈으로 즉 짝대기로 연결이 되어 하나의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 이때 단위 명사는 단수형을 쓴다. 자, 아까 똑같은 건데 자, 여기 보면은 12 그 다음에 하이픈 years가 아니죠. 그리고 old. 자, 그래서 요만큼이 하나의 형용사처럼 보이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12살짜리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s를 쓰면. 뭐가 있을 때? 하이픈이 들어갔을 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뒤에 이 old라는 이런 형용사가 없이 그냥 숫자랑 단위 명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여기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게 숫자가 2 이상이어도 얘도 무슨 형을 쓴다? 단수형을 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짝대기, 즉 하이픈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 단위 명사는 단수를 써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 단위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형용사. 자, 이 경우에도 단위 명사는 단수형을 쓴다. 되겠죠? 그래서 20, 자, 20이잖아요. 근데 story, 이건 층이에요, 층. 근데 여기 하이픈이 있어요. 그래서 20층짜리 건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층짜리 이게 빌딩을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자, a $10 bill, 이것도 마찬가지. 10 달러즈가 아니고, 그래서 $10가 합쳐서 bill을 꾸며주는, 그래서 $10짜리 지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부사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알아본 거고, 자, 이제 부사를 알아볼 텐데, 부사는 기본적으로 오로지 얘는 수식어로만 쓰인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굴 꾸며준다? 형용사, 부사, 동사, 또 문장 전체. 자, 여기를 수식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서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부사 역할이라고 했는데 꾸며준다고 했죠? 그래서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자,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됐죠? 자, 위치 얘기해줬습니다. 자, the fish moves his fin quickly. 자, quickly, 빠르게라는 부사인데 이게 지금 꾸미는 게 동사, moves를 꾸미고 있죠. 이렇게 뒤에서. 그래서 동사를 꾸며줄 때는 보통 동사 뒤에서 꾸밉니다. 자, 두 번째는 I'm really happy. happy라는 형용사를 really라는 부사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즉,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 앞에서 보통 꾸민다라는 거고요. 자, racing cars run very fast. 자, 여기 fast라는 부사를 very라고 하는 부사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부사를 꾸밀 때도 앞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자, fortunately he took third place. 자, he took third place. 그가 3등을 차지했다 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fortunately, 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라고 하는 부사가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문장 앞에 오는 경우가 많고 콤마를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사의 종류라고 했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일단 여기 나온 게 다는 아니고요.
요걸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알려줄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자, 이원목 시장 양조 비결법 태양. 자, 일단은 요걸 적어 놓으시고요.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수업 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원목 시장 양조 비결법 태양.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부사의 의미거든요. 의미. 부사의 의미가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개, 두 개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빼고는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가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자, 원은 원인이고, 목은 목적, 시는 시간, 장은 장소, 양은 양보, 조는 조건, 비는 비교, 결은 결과, 법은 위에서 방법, 태양은 거꾸로 읽으면 돼요. 양태. 되겠죠? 자, 이것들이 전부 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의미다. 이유나 원인은 뭐뭐 때문이겠죠. 목적은 하기 위해서고, 시간 장소는 뭐 할 거고, 양보가 비록 뭐뭐지만 이런 뜻이고, 조건은 만약 뭐뭐 한다면, 비교는 뭐뭐보다 뭐뭐하게, 뭐뭐만큼 뭐뭐한 뭐 이런 거고요. 결과는 그 결과 뭐뭐하다. 방법은 뭐뭐하게. 양태가 자, 태양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양태예요. 양태. 양태는 해석이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같이. 자,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를 양태부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극히 일부다. 그래서 여기 방법, 방식, 뭐 quickly 빠르게, 부드럽게, 육중하게, 엄중하게, 무겁게 뭐 이런 거고요. 장소, 시간 뭐 알죠? Here, there, upstairs, downstairs. upstairs는 뭐 위층으로, downstairs 아래층으로, abroad 해외로, inside 안으로, outside 밖으로. 시간 tomorrow, yesterday, now, then 그때, already 이미, recently 최근에, still 지금도 여전히. 빈도나 횟수 보통 빈도부사라고 많이 하는데 once 한 번, twice 두 번, sometimes 가끔 때때로, often 자주, usually 보통 대개, always 항상, rarely 좀처럼 못 맞는. 자, 정도나 강조. 그래서 completely 완전히, nearly 거의, entirely 전적으로, really 정말로, to 너무, very 매우, quite 꽤, so 매우. 자,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사의 역할 요걸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자, 형용사 부사가 형태가 같아요. 알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데 형용사 뜻도 있고 부사 뜻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가 모양이 같고 뜻도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late는 늦은이란 뜻과 늦게란 뜻이 같이 있어요. 형용사는 늦은, 그래서 late lunch 하면은 늦은 점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여기 late가 나왔죠? The school bus was late. 그러면 스쿨 버스가 늦었다. 이건 늦은이라는 형용사로 쓴 거고, I have to work late all this week. 이번 주 내내 늦게까지 일해야만 한다. 이건 늦게, 이런 부사가 되겠죠. 자, hard가 형용사로는 열심히, 또 뭐 단단한 이런 뜻이 있고요. 부사로는 열심히, 또는 뭐 세차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my father was a hard worker. 그래서 hard worker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러니까 열심인 근로자다. 즉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였다. 일꾼이었다. 이 얘기고, he worked hard는 hard가 worked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 이건 부사 열심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early는 형용사로는 이른, 부사로는 일찍입니다. 그래서 the flower blooms in early spring. 자, spring 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른 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른 봄. 근데 I got to the concert hall 2 hours early. 그러니까 2시간 일찍. 2시간 일찍이란 뜻이니까 도착했다는 동사 꾸며주는 부사고요. 자, fast를 또 많이 실수하는데 fast가 빠른 빨리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fast is the KTX? 그러면 KTX가 얼마나 빠릅니까? 요건 형용사로 쓴 거고요. 빠른. The stream flows fast. 자, 그 개울이 빠르게 흐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빠르게라는 흐르고 있다. 이런 동사 꾸며주는 부사고요. 자, high도 많이 실수해요. high는 높은도 되고 높게도 되는 거예요. 높게. 그래서 you can surf the internet at high speed. 아주 높은 속도로. 알겠죠? 고속으로 그런 얘기겠죠. 높으니 속도를 꾸며주는 형용사. The kite was rising high. 자, 연이 오르고 있었다.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 얘기겠죠. 하늘로. 그래서 이 동사를 꾸며주는 높이란 부사로 쓰인 거고요. 자, long은 긴이란 뜻도 있고 오래, 길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 skirt is too long. 그 치마가 나한테 너무 길다. 그래서 긴이라는 형사고요. Don't take a bath. 목욕을 하지 말았는데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건 부사고요. 자, enough도 많이 나옵니다. enough. 형용사는 충분한이고 부사는 충분히인데, 자, 이게 형용사인 경우에는 얘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명사를 뒤에다 놓고 이렇게 꾸며요. enough 명사. 요 순서예요. 근데 enough가 부사가 되면 형용사나 부사 또는 동사를 앞에다 놓고 enough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이건 어순을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we have enough food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enough고요. 충분한 식량, 음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old라고 하는 형용사를 뒤에서 부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나이가 든 이런 뜻이죠. 충분히. 자, 위치를 조심하면 되고요. enough는 그 다음에 자, 뜻이 다른 두 가지. 자, 이번에는 부사인데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hard, hardly 둘 다 부사예요. 얘도 부사, 얘도 부사. 근데 뜻이 달라요. 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late가 늦은 늦게가 있는데 늦게라는 부사가 있고, 근데 여기다 ly 붙여도 부사가 되거든요. 근데 lately가 늦게가 아니고 이거는 최근에라는 뜻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y도 부사가 되는데 그냥 원래 부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부사와 이 ly형 부사. 자, 이 두 개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some of the guests are likely to stay late. 자, 늦게까지 남아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need more food. 음식이 더 필요하다. 근데 the weather has been so hot lately. 이건 늦게가 아니고 최근에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날씨가 최근에 너무 덥다. 이런 얘기죠. 자, hard는 부사로 쓰면 열심인데 hardly, ly 붙었죠. 근데 이게 열심히가 아니고 거의 못 많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많이 틀려요. hardly는 거의 못 많다. 그래서 I studied hard는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지만 I could hardly believe 하면은 나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뭐 했을 때?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 high도 아까 부사로 높이란 뜻이 있었는데 여기 ly가 붙은 부사는 매우란 뜻이 돼요. 매우. 알겠죠? 높게가 아니에요. 매우. The balloons are flying high above the street. 자, 그 풍선들이 그 거리 위로 높이 are flying 날아가고 있었다. 떠다니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높이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고요. He is highly respected. 자, 이거는 매우 아주 높게 평가받는 이런 뜻이니까 매우 존경받는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게가 아니라는 거, 매우 존경받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near은 가까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nearly가 되면 요거는 가까이가 아니고 거의란 뜻으로 이 almost하고 같다는 거. 그래서 the library is near. 가까이에 있다 이거죠. 시청 가까이에 있다. 근데 두 번째 거는 the lamp is nearly 300 years old. 거의
거의 300년 정도 됐다 이 얘기죠. 자, nearly는 거의다.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도부사가 있는데 빈도부사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빈도부사. 이 빈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횟수예요, 횟수. 몇 회, 몇 번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걸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다. 그래서 빈번함의 정도가 다른데 4번은 0%겠죠. 그래서 결코 뭐뭐하지 않는. 자, rarely, hardly, seldom 그러면 요거는 뭐 10% 미만이라고 보면 돼요. 10% 미만.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 알죠? 뭐 scarce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죠? 자, 그리고 sometimes가 있는데 요거는 가끔, 때때로 이런 얘기죠. 퍼센티지로 한 30% 정도 됐죠? 그 다음에 often 요게 자주 종종인데 요건 한 60%?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니에요. 자주 한 60, 70 이런 되고 여기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usually가 있어요. 자, usually는 한 몇 프로 정도냐면 이게 보통 대개거든요. 보통 대개. 요게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80% 이상. 그렇죠? 그리고 always 이게 항상, 언제나, 늘 이런 뜻이잖아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10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디를 많이 실수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를 잘 날 때 여기는 자주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보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통이 그럼 한 50%고 자주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유저리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그거 하는 거. 그냥 별다른 게 없으면 그냥 늘상 하는 거. 그게 유저리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이거는 빈도부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빈도부사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위치. 문장에 어느 위치에 오는가. 자, 그래서 동사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조동사다. 그럼 빈도부사는 어디에 오냐? 뒤에 와요. 얘네들 뒤에. 비동사 뒤나 조동사 뒤에. 근데 동사가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그런 경우에는 일반 동사 어디에 오느냐? 앞에 와요. 알겠죠? 그래서 비조디 일반 앞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비조디 일반 앞.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he always comes on time 그랬어요. 자, 이 comes가 동사인데 이게 일반 동사예요. 자, 일반 동사니까 어디 왔죠? 앞에 온 거예요. always. 그래서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온다. They often go. 이것도 일반 동사죠. 그래서 앞에서 와서 그들은 자주 영화관에 간다. 영화 보러 간다. 그 얘기죠. He has sometimes visited Mr. Smith. 자, 요거는 has하고 visited가 동사인데 이 has pp에서는 여기 has가 이게 조동사예요. 이게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왔습니다. 이렇게 sometimes가. 그래서 그는 가끔 스미스 씨를 방문했다. 그리고 it rarely, 자, snows, snow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rarely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you can never catch up with me. 자, can이 조동사고 catch up with가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이 조동사 뒤에 이렇게 never가 온 겁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여기다 정리가 돼 있지만 비동사, 조동사일 땐 뒤에 오고 일반 동사일 땐 앞에 온다. 그래서 비조디 일반 앞 이렇게 외우면 돼요. 비조디 일반 앞. The peak of the mountain 그 산 정상 꼭대기는 is 비동사죠. 자, 비동사는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usually is usually covered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seldom이나 rarely, hardly, 아까 scarcely 이런 거. 자, 이거는 이 단어 자체 부정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not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seldom, 뭐뭐뭐 not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의 걷지 못했다. 그러면 he could hardly 하면 되지 여기처럼 couldn't hardly 이 not을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could hardly 이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 14를 보면 so do I와 neither do I 요게 있는데 요거는 so가 있고 여기가 neither이다. neither 대신에 no를 쓰게 돼요. nor 똑같아요. 그러면 so는 긍정에 대한 답이고 nor도 이거는 부정에 대한 긍정의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긍정은 so, 부정에 대한 긍정도 nor이나 neither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so do I, neither do I는 둘 다 나도 그래다. 그러니까 둘 다 긍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만 so do I는 상대방의 긍정의 말에 대해 긍정하는 거고 neither do I는 상대방의 부정의 말에 긍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나 배고파. 그럼 나도. 이거는 긍정이 긍정인 거고 나 배 안 고파. 그럼 나도. 이거는 부정에 대한 긍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긍정문에 동의할 때는 쏘다. 그리고 여기 부정문에 동의할 때는 니덜이다. 그 순서는 동사부터 먼저 써요. 동사 주어. 여기도 동사 주어. 되겠죠? 근데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앞문장 동사가 비동사다. 그럼 be를 쓰겠죠. 그래서 여기 am이 들어간 거고 앞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다. 그럼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를 써요. 이 주어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는 does를 썼네요. 자, 앞문장의 동사가 근데 조동사다. 그럼 조동사 그대로 씁니다. 여기 can.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I'm very pleased. 나는 매우 기뻐. I'm very pleased. 이건 긍정인 거죠. 그죠? 자, 긍정에 대한 긍정. 그래서 so 쓰고 am I. 자, 동사 주었으니까 so am I. 그럼 나도 그래. 근데 여기 긍정부터 먼저 다 볼게요. She likes dancing. 그녀는 춤추는 걸 좋아한다. 긍정이죠. 낯이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크도 그렇다. 마이크도 그래. 그러면 so 동사 주어. 자, 마이크니까 3인칭 단수는 does 쓰죠. 그래서 so does Mike 이렇게 하는 거고요. Maggie can speak. 자, can speak. can 조동사 썼어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긍정인데 그녀의 여동생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so 쓰고 can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되겠죠? 부정문일 때는 자, she was not happy, was not happy. 행복하지 않았다. 부정이죠. 근데 동사가 비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비동사 그대로 쓰되 neither를 쓴다는 얘기예요. Neither was Tiffany. 되겠죠? 그럼 Tiffany도 그랬다. 즉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는 I didn't hear. 자, 일반 동사 부정문은 do, does, did 뒤에다 not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걸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neither did I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나도 못 들었다. 이런 개념이죠. 자, 조동사를 썼어요. I can swim. 그런데 not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이니까 마찬가지 neither를 써서 neither can I 이런 식으로 나도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to하고 either이 있는데 to는 긍정문에 쓰고요. either은 부정문에 씁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둘 다 역시 또한인데 해석은 이 긍정문이라는 거는 not이 없는 걸 말하는 거고요.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not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니까 I want to go to Hawaii this summer. not이 없어요. 그럼 얘가 긍정문이죠. 그러니까 to를 쓴다는 얘기예요. 나 이번 여름에 하와이 가고 싶어. 와우. I want to go there too. 여기다가 either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I haven't got mail from Steve. haven't got. 여기 not이 있죠. 그럼 얘는 부정문이니까 내가 스티브한테서 메일을 받지 못했어. I have never got. 여기도 never 있죠? 못 받았어. 나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either를 썼어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me too 뭐 이렇게 바로 짧게 말할 때 me too 나도 그래. me neither 나도 그래. 이 해석은 나도 그래 똑같은데 다만 긍정일 땐 to, 부정일 땐 neithe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왜 either이 아니고 neither이냐? 여기 never와 either이 합쳐서 그러니까 즉 not과 either를 합치면 neither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not이나 never
이거하고 이더리 한 단어로 합쳐지면 이게 니더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 부사 목적어는 사실 원래 타동사 부사가 하나의 어떤 동사를 이뤄요. 요 두 개가.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부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아니고 타동사 부사. 자, 이게 하나의 동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 목적어로 명사가 올 것이냐 아니면 대명사가 올 것이냐. 자, 이걸 위치를 묻는 건데 이 타동사 부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는 돼요. 근데 대명사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명사는 반드시 이 들어가려면 여기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 뒤에는 대명사는 쓸 수가 없다. 그러나 명사는 여기 뒤에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알겠죠? 명사는 둘 다 돼요. 명사는 뒤에 써도 되고 중간에 써도 되고. 근데 대명사는 뒤에 쓰는 건 안 된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 부사로 쓰이는 그런 동사들은 뭐가 있느냐. 자, 여기처럼 turn on 또는 turn off. 그래서 켜다, 끄다 이런 거. 또 take off, 벗다죠. 또 put on, 뭘 입다죠. try on, 뭔가 이것도 시도해보는 거. 또 옷을 입어보는 거. see off 하면 배웅하다. turn down 하면 소리 같은 걸 줄이다. give up, 포기하다. pick up, 뭔가를 집어들다. 차로 픽업하러 간다 그러죠. 차로 데려가다. put up, 미루다, 연기하다예요. 자, throw away, 내다 버리는 거. 자, 얘네들은 요 사이에는 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명사 또는 그냥 명사. 근데 여기 뒤에는 명사밖에 못 온다라는 거. 대명사 쓸 수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타동사, 부사, 목적어로 명사는 타동사, 목적어, 부사 해서 여기 명사가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부사 앞뒤 어디든 괜찮다. 됐어요?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put on the gown 했는데 이게 put on the gown에서 뒤에 나왔죠, 명사가. 근데 여기는 지금 put on 사이에 the gown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그러나 여기 2번이 중요해요. 2번. 자, 타동사 부사가 이 목적어가 뭐일 때는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이 중간에다가만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ut off가 보이는데 it이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put it off 이것만 되지 put off it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는 타동사였어요. 지금 아까는 타동사였는데 지금은 자동사인 경우도 있어요. 자동사는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예요. 그래서 자동사, 전치사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때는 명사, 목적어가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상관없이 반드시 전치사 다음에 씁니다. 알겠죠? 이건 사이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뭐가 있냐? look for, 찾다. look at, 쳐다보다. listen to, 듣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말하다. depend on, 의존하다. agree with, 동의하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뒤에 뭘 쓴다? 명사나 대명사를 뒤에만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만, 요 자리에만. 이해됐나요,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waiting for는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대명사를 뒤에다 쓴 거예요. 알겠죠? I'm waiting for him.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명사라고 해서 이 중간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자동사 전치사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의문부사라고 해요. 의문부사는 우리가 소위 뭐 의문사라고 하잖아요. 의문사. 근데 의문사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 그리고 의문 형용사, 그리고 의문 부사, 요렇게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의문 부사를 얘기하는 건데, 의문 부사는 이제 어떤 시간이나 또는 장소나 또는 이유 또는 방법, 자, 요런 걸 나타내는 의문사들이 이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건 when, 언제겠죠? 장소는 where, 어디서, 이유는 why, 왜, 방법은 how,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문부사란 의문사 중에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when은 언제고요, where는 어디에서, why는 왜, how는 어떻게. 뭐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when does this train leave? 이 기차가 언제 출발합니까? 그래서 이게 의문부사다라는 거고요. The train leaves in 10 minutes.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자, 항상 자, 그래서 이 의문사로 질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 예스나 노로 답하지 않고 그 물어보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where did you find the key? 너 어디서 그 열쇠를 발견했냐? 그러면 I found it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서 발견했다. 자, 이런 요구하는 정보, 물어보는 정보에 맞는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why는 왜라는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너 학교에 왜 늦었니? 그러면 그 늦은 이유를 말할 때 보통 because를 써요. 그러니까 why로 물어보면 because로 답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 how는 단독적으로 쓰면 어떻게라는 방법을 묻는 건데, how is your sister? 네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 이런 얘기인데, she is doing nicely.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이게 how가 좀 특이한 게 5번이에요. how는 뒤에 이렇게 far, long, much, many, old, 뭐 often, tall 이런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서 이 얼마나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이게 how가 어떻게가 아니고 얼마나. 그래서 how far는 얼마나 멀리,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much, how many 얼마나 많이, 또 how old는 얼마나 나이가 든, 그리고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how tall는 키가 얼마나 큰, 요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how far is the school? 학교가 얼마나 먼가요? 거리를 묻는 거기 때문에 it's 3 kilometers, 3km 정도예요. How old are you? 당신은 몇 살인가요? 나이를 묻는 거니까 I'm 16 years old. 저는 16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까지인 것 같고요. 여기 좀 문제들이 많은데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수업 중에 다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요 영상 보시고 이 숙제도 하면서 천천히 이제 조금씩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